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헌법재판관들, 현직 검사장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 재판관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면서 일본인 재판관이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언과 반대되는 검찰 조사라 할지라도 증거로 삼겠다는 헌법재판소만의 방식과 해석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했다라는 입장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현직 검사장,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한 말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헌법학자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3대 기본을 허물고 있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은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법리에 기초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다툴 시간도 주지 않고 증거가 아닌 조작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며 재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헌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이게 법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지금 헌법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6년간 쌓아 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자의 간청은 무너지는 헌법 질서에 대한 비통한 절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받고 자란 이 86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교육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이들의 혜택을 받고 자란 86세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매일 집회가 있는 장소가 집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나갑니다. 만일을 다 제쳐놓고 나갑니다. 제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법조인과 학자들까지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 성찰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부 세력이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력은 우리 애국우파, 애국시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재판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국민의 과반수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진 헌법재판소에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 기인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판단 순서를 거스리고 사건을 진행하며 공개된 증언보다 밀실의 조서를 우선하는 태도. 이게 뭡니까? 이게 홍장원이 하고 박선원이
김병주하고 각종군이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박범계, 박지원이도 지금 혐의가 있죠. 공작을 꾸민 혐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 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영배의 그 행범방이 대체 뭡니까? 청소년 그 소시나 뭐 보고 있다는. 대체 이게 재판관 맞습니까? 이 양반이 진짜. 에? 이미선은 또 뭡니까? 이미선은.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리딩방이나 하라고. 판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어? 60억 수익을 냈다나? 얼마나 냈다나? 단타를 몇 번 쳤다더라? 이게 무슨 이게 재판관이냐고. 이게 이들이 바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다. 이들이 바로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청소년 그 애들 그 속옷이나 그 들다 보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자,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건물을 봉쇄하고, 오늘 제가 헌법재판소 다녀왔는데 차벽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차벽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현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오늘 제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벽을 완전히 쳐놨다니까요. 헌법재판소 안에다가 현관에서 나오는 사람 못 보게. 그리고 제네시스 차가 나올 때 앞에 그 뭡니까? 에스코트 하는 차도 있어요. 깜빡이 켜고.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거. 국민한테 녹봉을 받으면서 왜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그리고 건물을 봉쇄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실탄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변호인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법리대로 한다면 법률을 왜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그걸 해석을 하냐고요. 전문에 있는 대로 아니면 법률 기술된 대로 재판을 하면 되잖아요. 저영식 재판관이 저번에 홍장원이 신문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생각 말고 들은 것만 이야기해라. 들은 것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체포다 뭐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들은 말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조영식 재판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재판관들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10조, 111조를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 이거는 강제조항인데 어떻게 이걸 배제한단 말입니까? 왜 지멋대로 하죠 이거? 전부 다 내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들은 어떤 역사적인 심판 또는 사법적인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적 분노가 두려운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변호인단, 대통령 변호인단 출범식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참석을 합니다. 그 전에 또 집회가 하나가 있죠. 생각이 안 나네. 뭐 제가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내일 집회가
아, 그 서울중앙우체국,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앞에 서울중앙우체국 신세계백화점 그 앞입니다. 거기서 명동, 거기에서 국회 독재 정치 위기에 진짜 배우는 중국이라는 아, 그 자교모죠. 자교모, 그러니까 자교모에서 이제 주도하는 시위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 그리고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저는 그 변호인단이 그 변호인단 출범식, 대통령 변호인단 출범식에 참석할까 합니다. 내일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